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명리로 풀고 싶은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제 목 상태가 어제 방송보다는 훨씬 더 듣기 편하시죠? 네. 어제 제가 사실 먹던 약을 좀 바꿔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식신이 들어오는 날이라 이 묘한 어떤 우연의 일치랄까요? 몸 상태가 지금 확실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방송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 오늘부로 5,000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창기부터 구독해주신 분들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힘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독해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구독은 안 하시지만 방송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천이라는 숫자가 제게 주는 의미가, 타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몇 달 만에 뭐 몇천이 되고 만 되고 하는데, 이 명리학, 사주 명리는 이 숫자가 팍팍 치고 나기 힘든 분야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구독자 분들의 숫자가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화탁지 사주 방송만에 좀 인문학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신축월 못해드린 나머지 일간 6개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신축월은요 1월 5일 수환부터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 운기라는 게 칼로 자르듯이 딱 하고 자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쯤에서 이제 1월 본격적인 신축월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신축년의 어떤 엑기스 같은 기운이 신축월에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년 내내 신축년의 영향은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달로 뭉쳤을 때는 사실 더 강하게 기운이 들어온다. 2월이 이민월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 이민년에 이 영향이 1년 동안 이렇게 쫙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이민월, 2월 이민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듯이, 올해 신축년의 기운은 1월 신축월에 되게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간 신금은 이제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저는 10천간 중에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개수가 오행의 마지막이 아니라 저는 신금이 10천간의 마지막이 아닐까. 지상에서 보여지는 오행의 물론 이제 개수도 지상에서 볼 수는 있지만 마무리되고 마지막을 내는 거는 신금에서 딱 끝나고, 이제 임수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죽음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곧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십천간은 간목이 아니라 임수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신금이라는 거는 천간의 기운에서 마무리를 짓는 기운이고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축년의 자체가 모든 분들의 이제 경자년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신축년을 지나면서 더 마음 안에 뭔가 단단히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더 강하게 하는 1년이었고, 또 신축 월 1월 자체가 확실한 끝마무리. 그래서 내가 정말 내년 이민년부터는 정말 새로 확실한 시작 또는 깔끔한 시작, 뭔가 진짜 과거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렇게 다잡는 그런 1월이 되지 않을까. 신금이 본인에게 있건 없건 또는 본인의 일간이 어떤 거든지 간에 신금은 확실한 결과물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축토라는 지지의 기운이 과연 신금의 기운은 얼만큼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천간과 지지의 갭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근데 축은요 신금에게는 12 운성으로 양이란 말이죠. 양이라는 거는 이 신금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품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 신금을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지지에 유금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신금을 더 잘 발휘하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축토는 신금의 기운을 잘 쓰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미흡하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신금을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지지에 유금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축년, 같은 신축월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오행의 특징, 그리고 대운에서 들어오는 네, 대운의 특징상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일간별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일주에 그런 특징은 못 해드리는 그 차원에 있어서 축과 관련돼서 다른 지지에 어떤 그게 있는지를 살펴드리면, 축이라는 거는 이제 사유축 금운동의 화계죠.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든 월이든 사화든 유금이든 축 또는 그 대운이라도 이 사유축이 사유가 있으신 분들 또는 축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신축년이 본인의 그 뭐 월주든 일주든 아니면은 대운이든 그 대운의 끝남을 상징하는, 끝남을 의미하는 그런 연도다. 화계라는 게 진술축미 토기운이 다 화계살에 해당되지만 그게 인호술 화운동의 끝이냐 사유축 금운동의 끝이냐 신자진 수운동의 끝이냐 라는 거는 그게 본인의 월이나 일에 어떻게 와 있으며 네, 그거를 보셔야 된다. 어쨌든 축토는 사유축 금운동의 화계의 화계살이다. 끝을 맺는 기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은요, 일단은 미토랑은 충미충을 하죠. 네, 뭐 일지충이냐 월지충이냐에 따라서 다른 영향력이 발휘되는데요. 월은 이제 사회성이고 일은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일지충은 기본적으로 건강을 보셔야 되는 거고, 축토는 차가운 수의 기운이 강하고 미토는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의 끝과 겨울의 끝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나오는 건강적인 거, 성격적인 거, 인간관계적인 거 보셔야 되고요. 충과 뭐 파든 깨지는 거는요, 깨져서 좋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붙어 있는다고 영원히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붙어 있는 거는 새로운 변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충이라서 너무 걱정돼요. 네, 오는 충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충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걸 이끌 수 있느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면은 발전이 없지만 그 현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행을 파악할 때 언제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현상은 다 일어나요. 하지만 현상을 알려주는 것보다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니 그 현상을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준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살피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미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충이 왔을 때 충미충이에요, 그럼 그 전부터 사실은 조심해야 충활동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기가 변하면서 뭔가 충이 왔을 때 내 몸 안에서 어떤 건강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화랑은 추고 원진 귀문과 육해살이 되면서 이 육해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추고라는 거는요. 그리고 뭐 귀문 원진에 감정적인 거, 좀 정신적인 거 겪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토가 있으신 분들은 축진, 이제 파가 있죠. 토끼리 중에서 깨지는 거. 그리고 뭐 술토하고 미토가 같이 있다. 축술미, 또 형살, 삼형살이 되고요. 이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일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축이 또 있으신 분들은 축이 이렇게 되면서 저거는 무슨 형은 아니지만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그 기운이 너무 세지면서 다른 어떤 오행이 잘 안 작용하게 되는, 다른 오행의 작용을 좀 막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글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게 본인들에게는 그닥 좋지 않은 경우로 오는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석을 하다 보면은 실제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수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 자수가 축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자수가 별로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네,
축토가 반가우실 수도 있어요. 네. 자수의 영향력을 축토가 좀 막아주는 형국입니다. 축토 속에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네. 자, 갑부터 갈게요. 정관, 정제죠. 제가 이제 법륜도를 이렇게 그리면, 네. 정관과 정제. 똑같이 을목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편만 나뉘는 거죠. 제 관은 이쪽이에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죠. 이제 비견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쪽이 사회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착실한 사람들이 돼요. 관제 쪽은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삽니다. 관제 들어올 때. 근데 여기는 정 쪽이죠. 여기는 편 쪽이죠. 네. 누가 더 열심히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을목 쪽이 조금 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간목 입장에서는요. 이게 물론 정관과 정제라는 거는 안정되게 들어가는 거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만 지키면 되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쉽다라는 얘기라기보다 이제 오행적으로도 사실은 봐야 되지만 신금이 간목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신금이 을목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빡세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는 정관이고 여기는 편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더 정신적으로 편관이 들어올 때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아요. 더 긴장이 돼요. 그리고 명리적으로 오행적으로 신금이 을목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신금들은 1월에 조금 만약에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요 하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신금이라는 게 을목을 상하게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거 일단 살피셔야 돼. 축토에도 신금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이 을목들에게 상당히 힘든 해지만 이게 을목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축월에 다시 뭉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을목분들은 병화 정화로 저 신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편제가 들어가면 을목은 기토적인 측면을 더 잘 극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편제가 들어오면 또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신금이 을목을 직접적으로 치는 게 저는 사실은 가장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나 병화가 있다 해도 이 스트레스, 이 관이 주는 스트레스를 무시는 못한다. 무시는 못한다. 그래서 네, 조심해서 다니셔라. 을목분들은 건강을 가장 정신적인 건강이 아주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다니실 때도 좀 조심해서 다니셔라. 더군다나 식상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라. 이 관이라는 거는 나에게 어찌 됐든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인데 그게 오행적으로도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 을목의 생명을 극한다라는 거는 위험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히 식상 약하신 을목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목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른 FM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FM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특히 또 이 축토의 개수가 정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 관, 인까지도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간목과 을목은 이 사회성 이쪽의 기운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1월에 물론 이게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방학이고 또 어른들은 또 직장을 다니시고 그렇지만 방학에도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뭔가 1월에는 목들은 목표를 향해서 본인을 상당히 다스리는 근데 그게 신금 네, 을목 일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산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해야 될까 간목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범위가 정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운더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느낌이고요. 을목은 살짝 모험을 조금 더 할 수 있거나 조금 더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마치 얼어붙어 있는 땅에 날카로운 칼이 선 땅에 을목이 버텨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을목 인간들, 제가 혀가 좀 을목 일간들이에요. 을목 인간들이 아니라 을목 일간들은요 1월까지도 잘 버티시면 올해 신축년이 갑니다. 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이민년은 그래도 훨씬 더 올해보다는 을목들에게는 괜찮은 한 해가 전반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병화 정화 볼게요. 자, 이쪽이에요. 네, 토금 쪽. 네,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이죠. 식재 쪽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정제랑 상관이고요. 여기는 편제랑 식신이에요. 근데 이 병화는 신금화랑 병신합이 되죠. 병화에게 신금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건 스트레스를 동반한다고 봐야 돼요. 병신합 수가 되잖아요.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 이 수로 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인성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낫겠죠. 인성으로 빼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인성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더니 이게 나를 바로 치는 이런 결로 오기 때문에 이 목기운이 약하신 병화들은 더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정제가 뭐냐,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정제가 신금이에요. 신금의 특징도 되게 손해보는 거, 얄짤없고 정확하고 명석하고 분석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머리가 아파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 근데 이게 상관이야. 자, 상관이라는 거는 이 안에 개수라는 정관이 있기는 하지만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축토를 물에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내가 이 정제를 쓰는데 자꾸 이 관을 좀 물론 축토가 갖는 게 미토 상관이 있는 것과 축토 상관이 있는 거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만 사주 원국에 따라서 그냥 제가 그냥 그 축토의 상관과 축토의 성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상관 성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이 기토가 수를 막느냐 아니면 얼어있는 토기 때문에 수로 봐야 되느냐의 논란은 있지만 상관으로 봤을 때 내가 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상관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 관의 틀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단 말이죠. 좀 쉽게 풀면 지금 보면은요, 일단 병화는 신금을 보면 병신합 수로 가지만 정화는 신금 극하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구조예요. 정화는 신금 보면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편재 재성의 충호는 정화가 더 좋고요. 근데 더군다나 그게 식신으로 간단 말이죠.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현실 상황에 뭔가 기반한 범위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그게 위험을 갖고 올 여지가 조금은 적어요. 근데 상관은 내가 이 재를 추구하다가 이 상관을 쓰다가 기존에 정해진 틀 밖을 벗어났을 때는 관제 구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조금은 병화 쪽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관을 극할 수 있는 거는 을목이나 묘목이라는 정인이 이 상관을 조금 극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상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현혹이 되거나 또는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아, 내가 틀을 밖에 벗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화는 조금 그거보다는 안전하죠. 이 두 가지로만 봤을 때. 네. 어쨌든 화일간들은 식상 생재 쪽으로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를 이루는 상당히 진취적인 한 달이 되겠다. 근데 병화는 조금 조심하셔라. 이 상관의 위험성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토기토 볼게요. 이쪽이죠. 토하고 이쪽이에요. 이렇게 나눴을 때. 네. 일단은 비겁과 식상. 이쪽이 강해질 때 잘 먹히지가 않는 부분이 이 관이죠. 내가 너무 세지면서 내 주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이 그 향방을 잘 살피셔야 된다. 이게 약해져 버린다. 이것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강하니까 바로 이쪽으로 추구하면 좋은데 이게 약해지면 이쪽을 쳐버릴 수 있고요. 또 이게 하면 요것도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가장 겁나는 건 관이다 라는 거죠. 자, 관이라는 건 뭐냐? 그동안 내가 몸담고 있었던 뭐 조직, 가정, 자식, 남자들에겐 자식이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에겐 남편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된 내가 틀이에요. 근데 이 상관, 무토가 더 걱정되는 게 상관은 정관을 극하고요. 네, 이 식신은 편관을 극해요. 누가 더 불리할까? 이쪽이 더 불리하죠. 물론, 네네네. 뭐, 무토에게 간목을목, 그거는 차치하고, 자, 정관이라는 거는 안정되고, 인정되고, 그 제도권 안에서 인정되는 틀 안에서의 내가, 예, 규정에 따르는 그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 이거를 쳐버린다라는 거는 내가 틀을 벗어나겠다. 뭐, 좋은 경우는 뭐냐? 구습 같은 거 있죠? 안 좋게 내려오는 것들 있죠? 그런 걸 내가 깨면서 새로운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요즘은 히트를 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 난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깼더니 더 발전할 수 있죠. 이 만약에 뭐 무토에게 병화가 있어서 병신합을 돼서 수로 간다. 이러는 그 인성이랑 합을 해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신에 뭐든지 위험 여부가 있는 건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그 수익성도 높긴 하지만 일단 내가 지금 있는 보편성을 깬다라는 게 늘 갖고 오는 위험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갈 수, 나는 안정도 취하면서 이익도 취하고 싶어요. 이러기가 쉽나요, 여러분? 안정을 택하든 아니면 도전을 택하든 도전을 해서 조금 더 크게 나가든 아니면 안정을 지향해서 내가 몸살이든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두 개를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근데 상관이 정관을 친다라는 건 모험은 있지만 위험 여부는 따른다. 더군다나 이제 겁재가 있죠. 겁재가 이 오행의 특징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무토의 어떤 진취성을 축토 겁재가 약간 제어해주는 느낌은 듭니다만, 이 축토 속에 있는 개수가 무토에겐 정제예요. 그러면 무게합화가 암합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정제, 눈앞에, 예, 뭔가 이 재성 추구를 위해서 내가 상관으로 정관을 깨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죠. 다행히 만약에 무토에게 사실은 간목과 무토에게 축토는 귀인이긴 합니다. 근데 그 귀인이 들어오는 달에 내가 막 좋고 한 달 내내 좋고 1년 내내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하게 가다가 뭔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거나 또는 본인이 누군가의 귀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상관이 들어 있는데 겁재가 귀인으로 들어왔다는 건 내가 상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겁재의 기운 때문에 내가 조금은 그 위험성을 조금 좀 덜 받는다든가 또는 이 겁재 때문에 내 이 상관이 무리하게 나쁘게 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사실은 보셔야 돼요. 제가 귀인이 있어서 좋아요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세상 모든 거는 명리고 뭐고 다 떠나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뭐 귀인 하나 있다고 이 사람 다 좋아해. 그 개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기본 법칙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얻고 싶으면 하나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겁재와 상관이 살짝 위험하지만 이게 귀인이라 그래도 그 위험성을 좀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식신이니까 뭔가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기토는. 그래서 식신 들어올 때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식신이 일단 극해주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평상시에 나를 통제하고 있었던 눌렀던 편관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비견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 얼마나 본인 하고 싶은 거를 냅다 그냥 지르는 약간 형국이 돼요. 그리고 이 개수, 이 안에 축토 안에 있는 개수가 기토에게는 편재예요. 편재는요, 예, 좀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재는. 그리고 왠지 그냥 적은 거에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지지에,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 지지에 천간이든 지지든 비겁이 들어오는 거는 내 재성, 그러니까 물론 신약하신 분들은 겁재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 재성을 끌어와서 그 나중에 n분의 1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기토 분들은 괜찮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서 그거를 같이 할, 내 식신을 도모할 동업자 또는 동반자, 뭐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지만 이 사람에게 분명히 내어줘야 될 그게 있다. 근데 토가 많은데 또 토가 들어온다. 그거는 별로예요. 예, 그거는 별로다. 어쨌든 이 상관과 겁재가 살짝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귀인으로 들어갔고요. 이 상관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대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도모하는데 같이 동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업자를 만나게 된다. 근데 이 비겁이 이렇게 식신이 많을 때는 직접적으로 재성을 내느냐 아니냐는 좀 두고 보셔야 된다. 어쨌든 이쪽이 강하다는 거는 관을 치기 때문에, 네, 관과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과의 거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별로다. 이쪽은 식신과 상관을 써서 재성까지는 간다. 그렇다고 다 돈으로 연결시키느냐, 그건 아니다. 사주 원국에 따라서 이 식재 쪽이 별로이신 분들은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질렀다가 오히려 손해본다. 이렇게도 돼요. 왜냐면 이분들 중에 인성이나 관을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을 쓰다 보면 이쪽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재성이 들어와서 돈을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일을 지르기는 하는데, 식재 쪽이 들어오면. 근데 내가 이 인성이나 이쪽이 좋으신 분들은 이때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이쪽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쪽이 별로 안 좋은 기운이면 이때는 현상 유지만 하시고 벌리시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재가 들어오는 분들은,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업돼서 목을 또 소리를 그런데 이러다가 또 내일 상관 들어오는데, 오늘 식신 들어오고 내일 상관 들어와서 내일 또 컨디션이 어떨지 상당히, 네,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습니다 요즘. 네, 여러분들, 네, 간만에 컨디션이 좋아서 방송을 해서 너무 좋고요. 5,0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네, 상태가 좋아지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